공명심을 위해 법을 농단하고 양심을 팔아먹는 공직자들은 하늘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인간과 악한 인간이 씨가 구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시대에 공자보다 약 500년 전에 살았다는 도척이란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휘하의 도둑놈들을 9,000명 정도 거느리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을 털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마천은 말하기를 천하의 충신인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는데 도적의 괴수인 도척은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하늘의 도입니까 하고 통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세 글쟁이들이 쓴 글에 보면은 공자에게 찾아가서 도척을 좀 교화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척의 형은 노나라의 법무장관이 사구였지만은 동생인 도척은 천하의 도둑의 대장이었죠. 살았던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도척을 만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은 글쟁이들의 호기심에 이제 어필하여 공자와 도척을 서로 만난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도척이 칼자루를 손에 잡고 여차하면은 공자의 목을 벨 기세로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너는 얼마나 잘하고 나는 얼마나 못했는지 말해봐. 하니까 이제 공자가 그 좋은 재주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도척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목을 내놓아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킨 것은 너와 같은 관리들이지 나와 같은 도둑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에게도 지킬 금도가 있고 우리도 지켜야 될 내부 규율이 있어. 그게 뭔지 아는가? 도둑질을 해도 훔칠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들어가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들쑤셔가지고 조그만 거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집을 딱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집을 덜 소란스럽게 하고 쉽게 그 물건을 뺏어온단 말이야. 이것을 성이라고 해, 성. 그리고 도둑질이 어디 쉬운지 알아? 들어갈 때 그 집에서 미리 준비한 군졸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가장 먼저 담을 타고 들어가는 것을 용기 있는 도둑이라고 하지. 그리고 돌아 나올 때는 한시라도 초놈이라도 다 돼서 빨리 돌아 나오려고 하잖아. 그러나 마지막까지 앉아서 마지막까지 그 집에 남아서 다른 동료들이 다 이탈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철수하는 거,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야. 우리도 나름대로 지킬 것이 지킬 바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얘기하기를 공직세계의 부정부패를 통탄하면서 공직자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관인을 가짜로 찍어서 올바른 행정집행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렇게 통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은 그나마 공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백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훌륭한 다윗과 버금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를 하던 그 시절에도 공직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짜 도장을 찍고 문서를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원래 이런가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에 그 인물인 사마천은 또 통탄을 합니다. 관리들이 왜 부정부패를 하는가? 들키면은 사형인데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계거품이 되는데 왜 저 짓을 하는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평생 끌어안고 빨아먹을 것 같은 꿀단지의 매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나쁜 짓을 한다고 사마천은 사기에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앞에는 항상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나쁜 짓을 하면 해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데 우선 빨아먹는 꿀단지의 매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경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세상에 경찰 1000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결사적으로 울부짖으며 한글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논평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이지만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출두합니다. 내가 체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출두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라는 이 불법 공직단체의 불법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에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유혈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출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분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우리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서 길이 기억될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역모라는 게 무엇입니까? 역모. 모가들이 왕을 쫓아내는 게 역모잖아요. 왕이 무능해서 쫓아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그러한 심각한 부정부패, 그 중에서도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를 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국민을 잘 살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잘 집행되는지 두루두루 살펴야 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입법을 남발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공수처라는 단체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도 없고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물대포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방차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물대포 같아요. 대통령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문서가 위조됐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기관에 판사의 도장이 찍힌 게 아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간부의 도장이 찍혔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조 불법된 문서로 대통령을 끌고 가면 어찌자는 겁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크게 처벌을 받을 일인데, 공명심에 우쭐한 이 간부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가짜 도장을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을 기어이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개인이나 조직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이 아니고 상황에 적절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2025년 1월 15일 10시 공명심에 우쭐하여 법과 양심을 저버린 이 공직자들에게 정말 하늘의 화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민족의 장래를 암울하게 하는 이 공직자들부터 처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지도자로 떠오르는 누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배운 사람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찌하여 문서를 위조해서 사람을 잡으러 오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니던 그 검사 바울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서류를 미리 받아서 그 서류를 들고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자기 시장 찍어서 잡아온 게 아닙니다. 대역죄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대역죄인을 잡으러 가는데도 대제사장의 정상적인 체포 명령서를 들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에서도 거친 태클을 피해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태클하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골을 넣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상대를 걷어차거나 상대의 목을 졸라서 쓰러뜨리고 빈 공간으로 공을 차 넣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비난 물론이고 선수에서 퇴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눈을 감는 겁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도 공직자 출신이고 크게 출세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순간순간 제 역할을 다하면서 늘 정의와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뇌물 받아서 삐까번쩍하게 살 그러한 그 위치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검소하게 소박하게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면서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 집도 없이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는 것이 오래 간다고 우리 모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개인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얘기했습니다. 관리들이 왜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복무를 하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하면 녹봉에 올라가서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요즘 같으면 20년, 30년, 40년 근무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퇴직한 이후의 삶이 안정되게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요, 연금 수급자들 연금부터 제일 먼저 박탈합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는 불로소득으로 보이고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보면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